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의화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면 복지 선진국은 가까워진다 하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의사생활을 할 때인데요. 미국의 의료비가 한국보다 크게는 20배, 적게는 10배 이상 비싼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 가정에게 호텔비보다 입원실비가 더 비싼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인 교수는 호텔에서도 간호사가 간호해 주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싼 치료비를 받으면서도 병원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이 망하지 않고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화된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나라로 병원 가는 것이 두려운 곳이지만 민간 부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는 우리나라의 옛날 의료보호와 같이 미국에서 그 메디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같이 한 30% 정도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부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려는 민간 부분의 노력도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복지 시스템의 절반 정도가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돌아간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이 반 이상 사회에 있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인데 사용처가 많은 반면에 제한된 국가 재정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공감 아래 자발적으로 이 기부와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절반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가 기부와 봉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사나 경조사 같은 큰 일은 두레로 마을 전체가 함께 하고 또 사소한 일까지 서로 거들면서 품앗이를 했다. 심정전에도 나왔듯이 젖 동량도 가능했던 사회가 우리 사회다. 우리 어머니도 저를 낳은 후에 젖이 남아서 이웃집 아기들과 나누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고향의 친구들을 보면 형제 마냥 무조건 좋은 것일까 모를 일이다. 선조들의 생활 속에는 향약이라는 철칙이 있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휴리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행실은 서로 군하고 나쁜 행실은 서로 규제하며 서로 사귐에 예절을 지키고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서로 도와준다는 약속이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한다는 약속이다. 이처럼 온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회였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넘쳐가지고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탓에 공동체의 정신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오늘날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웃이 어려움이 없이 편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국가를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열고 스스로 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덴마크가 그렇고 그 덴마크의 그 희게 라이프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게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내면에서 찾는다는 자세, 그리고 나의 행복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공동체와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그 희게 라이프의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공동체는 새로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리 깊은 고봉이다. 아름다운 꽃이 다시 필 수 있도록 걸음을 주고 함께 잘 갖고 간다면 머지않아 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생활을 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힘도 들고 돈도 들지만 봉사하고 있으면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진다. 결국 진정한 복지는 정책과 재정 문제, 그 이전에 가치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나만이 아닌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손으로 행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자로 어질 인자를 풀이해보면 두 이자에 사람 인변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인자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상호 존중과 사랑이 배어 있다는 말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인본주의로 인수를 베풀듯 정치도 민본주의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민본은 제가 국민을 그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우리 사회가 인이 충만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기술했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난 13년 동안에도 우리 사회는 더 물신주의에 빠지고 더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 사회가 더 높은 가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60년 동안에 300배가 넘는 그러한 아주 그 고속으로 부유한 경제가 발전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졸부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졸부식의 국민이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많이 넘치고 그래서 나만을 우리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결국 덴마크와 같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덴마크는 매년 그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1 내지 3등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행복국가 순위가 전 세계에서 50등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 나가 아니라 너,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고 어떤 화려하고 사치하는 그런 외면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그 덴마크의 히게라이프 같은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요. 그 노블레라는 것이 이제 귀족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블리주는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이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사 이야기에서도 그 로마가 2000년간 유지된 것은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그 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유지되었고 다르게 말하면 전쟁이 나면 늘 앞장서고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그 군비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됐는데 그 로마의 귀족들이 도덕적 의무가 해이해졌을 때, 나빠졌을 때 로마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도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어서 많은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돈을 물려서 자식에게 독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기부하고 모교에 기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기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네기 철강 앤드류 카네기죠. 그런 분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그리고 이제 척 피니 같은 이런 분들 요즘 이제 빌 게이츠나 윌리엄 비펫도 그렇게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요 중견기업 일반 다른 기업이나 일반인들조차도 남을 돕는 데서 자기 행복을 찾는 그러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도 줄이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사다리를 타고 그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